네, 안녕하세요. 몸짱이었던 박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시조사 박우동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네. 협착증에 대한 얘기를 좀 준비를 해봤죠. 예. 네. 협착증 해볼까요? 네. 원장님, 보면, 목이나 허리 아픈 분들 중에서 보통 이제 디스크나 협착증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네네. 근데 그 둘이 솔직히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맞아요. 그건 어떻게 다른 거죠?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이 디스크 협착증은 되게 비슷하면서도 네. 사실 다른 병이에요. 디스크라는 건 뭐냐면요. 이 척추뼈랑 뼈 사이에 있는 물렁뼈가 뒤로 밀리면서 신경을 누른다라고 하면 네. 협착증은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는 관이 있습니다. 신경관. 이 신경관이 이렇게 있을 때 얘가 365도에서 이렇게 좁아지는. 네, 지금 제 손처럼 네네. 이렇게 신경관이 사이로 신경이. 그렇죠. 네. 이게 좁아지는 병이에요. 그렇군요. 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예. 비유를 하나 해드릴게요. 디스크는 뭐냐면 가슴을 주먹으로 빵! 이런 거예요? 네, 이렇게 치는 거예요. 예. 그런데 협착증은 뭐냐면 네네네. 예를 들면 허리띠를 서서히 졸라매는 거예요. 약간 괴로운 상황으로 가는 거네요. 그래서 조금씩.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디스크 환자들은 아주 큰 이벤트 한 번을 보통 기억해요. 예. 내가 뭐 하다가 허리가 뭐 번쩍했다든지 네. 뭐 천둥을 치는 듯한 허리 통증이 한 번 생긴 네. 걸 딱 기억하신다면 네. 협착증 환자분들은 그런 게 아니고 네. 조금 불편했는데 예. 점점 안 좋아지더니 예. 이제는 조금 통증이 점점 심해진다. 자, 이렇게 보통은 느끼시게 되죠. 이제 얘가 조금 되기 시작하는데요. 네. 둘 사이에는 좀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오늘 뭐 협착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협착증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퇴행성으로 봐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협착증은 퇴행성 질환이라서 예. 젊은 사람보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더 많으세요. 네, 그런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네. 디스크는 50세 이전, 협착증은 50세 이후 이렇게 좀 많고요. 네. 협착증은 그래서 퇴행성으로 서서히 진행이 되는 병이에요. 네. 그렇고 이게 협착증 같은 경우 꼭 아셔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디스크는 기본적으로 허리가 아파요. 네. 허리가 많이 아프고 네. 다리가 저리거나 하는 네, 증상이 그렇죠. 있을 수 있는데 네. 협착증은 안 그래요. 협착증은 어. 허리가 별로 안 아픈 분들이 많으세요. 예. 그러면서 엉덩이나 허벅지, 다리 쪽으로만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예. 협착증인 줄 잘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다는 게 또 이 디스크랑 협착증의 차이예요. 그래서 서서히 진행되다 보니까 아마 또 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 협착증이 이렇게 치료를 한다거나 네. 아니면 이제 어떻게 관리를 잘 해가지고 완치는 뭐 될 수 있는 건가요? 완치요. 네. 디스크는요, 설사 심하게 터져서 네. 수술을 안 해도요, 네. 6개월, 1년 후에 MRI 찍으면 저절로 흡수되고 없어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근데 협착증은 이게 점점 좁아지면서 얘를 압박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네. 기다린다고 얘가 다시 넓어지지 않습니다. 아, 네. 그래서 네. 사실은 그냥 기다려서 저절로 완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병이 협착증이에요. 그렇군요. 디스크는 말 그대로 이제 조금 가변적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압박을 했다가도 또 풀리기도 하는데 협착증은 점점 약간 이제 구조적으로 바뀐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원장님, 그러면 협착증으로 뭐 고통받고 있는 분들은 뭔가 이렇게 뭐 조금 본인이 좋아져야 되니까 뭐 수술이라도 하고 싶다 이런 얘기 할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수술해야 됩니까? 필요할 땐 해야죠. 그래요? 네, 필요할 땐 해야 되고. 그걸 말씀해 주셔야 돼요. 네. 하지만 무작정 수술한다고 다 좋아지는 건 아니고 그래서 주변에서 뜯어 말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군요. 지금부터 수술해야 되는 경우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네. 잘 들으십시오. 네네네. 첫 번째, 힘이 많이 빠지면 근력이 떨어지면 수술을 하셔야 돼요. 그렇군요. 두 번째, 근육이 마르고 다리가 가늘어지거나 이런 게 있으면 수술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중요한 기준이 하나가 있어요. 네. 뭐냐면은요, 내가 한 번에 쉬지 않고 걸을 수 있는 거리. 한 번에 쉬지 않고 걸으시는 어디까지? 네. 보통은 버스 정류장 하나 정도를 쉬지 않고 걸을 수가 없다. 그리고 항상 못 걷는다. 그러니까 네. 좋은 날 있고 안 좋은 날이 있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365일 네. 안 좋고 네. 나는 한 번에 한 정거장 못 걷고 중간에 앉아서 쉬어야 된다. 이런 네. 분들이라면 수술적인 치료도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본인이 일단 생활 자체가 안 되면 네. 그러면 이제 뭐 그 상태로 방치하면 더 나빠지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기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시는 거군요. 네네. 이해가 점점 되기 시작하는데요. 네. 근데 아까 금방 얘기하셨을 때, 걷다가 좀 앉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앉으면은 협착증이 조금 수월해지나요? 맞습니다. 이게 디스크랑 협착이 좀 차이가 있잖아요. 네네네. 디스크는
허리를 숙이면 증상이 악화되고 예. 협착증은 반대로 허리를 뒤로 이렇게 펴면 증상이 악화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걸으려면 허리를 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증상이 악화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앉으면 허리를 약간 이렇게 숙이는 자세가 나오니까 편해지시는 편해진다. 거죠. 네. 그래서 협착증이랑 디스크도 이 두 개가 운동법이 다른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군요. 네. 협착증은 아무래도 뒤로 젖히는 동작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네. 뒤쪽에 이제 뻣뻣하게 굳어있는 조직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거를 좀 늘려가면서 운동을 이렇게 만들어 드리면은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도움이 돼야죠. 그렇군요. 네. 선생님이 해주실 거잖아요. 그쵸? 네. 일단 제가 이제 원장님 도움 받아서, 그러면 이제 운동을 한번 지금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척추 협착증에 대한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척추 협착증의 포인트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좁아져 있는 허리 뒤쪽, 여기를 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척추를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동작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척추를 펴놓은 상태에서 자세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운동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척추를 가볍게 한번 움직여 볼게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동작일 텐데요. 캣카우라고 하는 동작이에요. 엎드려서 이렇게 네발기기 자세로 한번 엎드려 보세요. 네발기기 자세로 엎드리시는데, 이때 손목은 살짝 이렇게 돌려주시면 좋습니다. 한 45도 정도로 손목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자, 이 상태로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딱 유지를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등을 이렇게 쭉 내렸다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올려보세요. 다시 한번 내렸다가 이렇게 올려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내리실 때 고개는 살짝 이렇게 들어주시고, 또 올리실 때는 고개 살짝 이렇게 내려주시고, 가볍게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서 조금 더 포인트를 살려서, 우리가 협착증이라고 하면 뒤쪽이 이렇게 좁아져 있는 부분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좀 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포인트를 좀 주면 좋겠죠. 그러면 우리가 뒤로 이렇게 들어 올릴 때 뒤쪽으로 이렇게 살짝 한번 빼볼게요. 그렇게 하게 되면 여기가 좀 더 펴지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뒤로 이렇게 쭉 이렇게 펴서 들어보시고, 그 다음 내릴 때는 등부터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게 좋습니다. 바로 다시 한번 필 때는 뒤쪽으로 해서 살짝 밀어주시면 협착 부위가 좀 벌어지겠죠? 그리고 앞쪽으로 내려갈 때는 등부터 이렇게 쭉 천천히 이렇게 내려가시면 됩니다. 이 정도 속도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렇지? 이렇게 한 10회 정도 한번 해보세요.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때 팔꿈치가 구부러지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이렇게 구부려서 내려가는 것은 푸시업이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팔 핀 상태로 이렇게 내려가셔야 돼요. 이 포인트 잊지 마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누워서 허리를 쭉 핀 상태로 한번 자세 조절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것도 간단한데요. 이렇게 한번 바닥에 무릎을 구부리고 누워보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누워보시고요. 자, 보통 이제, 전만이 되면서 협착이 생긴 분들은 이렇게 허리가 뜹니다. 이런 식으로. 뜰 수 있기 때문에 엉덩이를 살짝 아래쪽으로 밀어 내린다는 느낌으로 해서 허리를 바닥에다 딱 밀착을 시켜주세요. 완전히 밀착 안 돼도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한번 밀착시켜 주시고요. 자, 그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들어서 깍지 끼고 이렇게 가볍게 당겨 주세요. 놓고 다시 한 번 더 당겨 주시고, 놓고 한 번 더 당겨 주세요. 놓고. 자, 반대쪽도 해볼까요? 자, 하나, 놓고, 또 둘, 놓고, 또 셋, 놓고. 또 무릎이 아프시거나 이런 분들은 요 밑에 받쳐서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그렇지? 여기도. 오케이. 자, 이번에는 다리를 두 개 동시에 들어서 두 다리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무릎을 잡고 이렇게 당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도 이걸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가슴 쪽에 살짝 밀착시킨다는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 그렇지? 또, 그렇지? 또, 그렇지? 바로
내리시고. 자, 그 다음에는 한쪽 다리는 이렇게 잡으시고 반대쪽 다리를 천천히 한번 펴볼게요. 자, 이때 중요한 것은 허리가 들리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 안 피셔도 됩니다. 바로 놓고 한번 더 해볼까요? 쭉 바로 이런 식으로 반대쪽도 해볼까요? 잡고 다리를 천천히 여기가 들리지 않도록 천천히 필 수 있는 만큼만 폈다가 다시 가져오시고 다시 또 하셔서 가져오시고 이런 식으로 다시 천천히 폈다가 바로 한 번 더 이렇게 하시면은 이 앞쪽에 잡고 있는 이 근육을 이완시켜서 아무래도 이제 허리 뒤쪽에서 앞으로 이렇게 전만되는 것을 좀 막아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앞쪽 근육을 부드럽게 이렇게 늘려가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 엉치 부위가 있는데요. 이 엉치에 보면은 우리 허리에서 내려오는 등, 척추 기립근이라 그러죠. 우리 등에서 내려오는 근육이 있어요. 그 근육하고 엉덩이에서 올라오는 근육이 있어요. 이 근육들이 여기 힘줄로 다 붙어 있습니다. 예, 엉겨 붙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힘줄 여기 부위가 요천추 건막이라고 하는 요 부위가 타이트하게 되면 그 협착증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엉치 부위에 있는 요천추 건막을 한번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을 세우고 손을 뒤로 짚고 이렇게 한번 자세를 한번 잡아보세요. 잡아서 한쪽 다리는 이렇게 살짝 한번 들어볼게요. 들어서 반대쪽 무릎에다 이렇게 올려놓으시고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가볍게 몸을 이렇게 세워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이쪽 엉덩이부터 해가지고 엉치까지 이렇게 쭉 당기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 느낌을 받으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올려놓고 가볍게 이렇게 세워주세요. 여기서 한 5초에서 한 8초 정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 다음에 다리 내리고 반대쪽 다리를 이렇게 올리셔서 자 다시 또 똑같은 방법으로 앞으로 살짝 이때 중요한 게 턱이 이렇게 앞으로 빠지지 않도록 상체만 이렇게 세워주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충분히 효과를 보실 겁니다. 바로 다시 또 바로 다시 반대쪽 해볼까요? 딱 세워서 몸을 세우는 게 포인트입니다. 바로 한 번 더 바로 반대쪽. 자, 이번에는 복부 쪽 근육을 좀 강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부 쪽 근육이 약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허리가 앞쪽으로 이렇게 처지기 때문에 복부 쪽 근육을 강화시켜 주면서 허리 뒤쪽을 충분히 이렇게 펴질 수 있는 우리가 그런 힘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 텐데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대로 아까처럼 누워서 자, 이렇게 등을 대고 누우세요. 이렇게 누우시면 여기서 살짝 이제 협착증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하셨던 분들은 허리가 이렇게 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엉덩이를 바닥 아래쪽 방향으로 살짝 민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받쳐주시고요. 그리고 이 자세를 일단 한번 취해보세요. 자, 이렇게 허리가 바닥에 잘 밀착되었다고 생각되시면 다리하고 이렇게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립니다. 딱 들어 올려 있어서 자, 이 상태에서 이게 이제 준비 자세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쪽 다리는 아래쪽으로 내리고 또 반대쪽 팔은 위쪽으로 이렇게 내리세요. 자, 그 상태 살짝 유지해 주시고요. 5초 정도. 그대로 들어서 이렇게 오세요. 이때도 중요한 것은 내릴 때 과도하게 이렇게 끝까지 내리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허리가 들리죠. 그러면서 이제 기립근이 또 자극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시면서 자, 그대로 허리가 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다리가 쭉 그냥 끝까지 안 뻗으셔도 돼요. 그래서 5초 정도 있다가 다시 돌아오시고 또 자, 호흡은 후 하면서 하시면 더 좋습니다. 다시 또 돌아오시고 또 후 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돌아오시고 또 후 돌아오시고 또 후 돌아오시고 다시 이런 식으로
10번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네.